자, 오늘 이제 2차 방정식 그 근계수 관계에서 두 번째 시간이지. 2차 방정식 정수근 얘기랑 그다음에 실근의 부호 얘기. 정수근 얘기는 그렇게 막 너무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정도인데 실근의 부호 개념은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단 좀 가볍게 하나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해서 마무리. 이렇게 오늘 세 가지만 딱 할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일단은 정수근이다, 정수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는 뭐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먼저 구해본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는 얘를 이렇게 놓고 근이 정수임을 이용해 본다,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 본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어.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정수근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 잠깐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요 흐름을 있잖아.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일단은 실수 안에 뭐가 있어? 실수 안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리수 안에 뭐가 있어? 여기에 이제 정수가 있고 뭐 분수가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보자. 분수가 있다. 그죠? 나는 정수근이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수근임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이는 건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실수근이다, 실근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정수다, 실수 중에 정수가 있으니까 실수 가지고 장난쳐보자, 요런 이야기라고 첫 번째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돼, 그렇게 해서도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유리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다시 이게 아니죠. 유리수이면 정수인 거니까 유리수다를 이용해서 정수인 거를 확인해 보자. 요렇게 두 번째, 얘가 두 번째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면은 정수 조건에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요건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자가 예를 들어서 두 개면, 문자가 두 개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도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는 이 문자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그죠? 한 쌍의 해를 구하려고. 그지? 근데 문자는 두 개가 있는데 식이 한 개 있어. 요런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얘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얘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잘 생각해봐. 간단하게 이런 얘기야. x 곱하기 y를 했는데 그 결과가 3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랑 y 값은 되게 많잖아. 그지? 정말 많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일 때 얘가 3인 것도 되지만 얘가 1.1일 때 얘는 1.1분의 3인 것도 가능하지. 맞아? 얘가 1.5였을 때 1.5분의 3인 것도 가능하지. 그죠? 그러니까 등등등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가 너무 많으니까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해가 많은 거를 부정,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는 얘가 해가 개 많아가지고 부정의 경우가 되는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정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당연히 해가 개 많은 건데 그 중에서 해에 뭐를 그 조건을 달아주는 거야. 무슨 조건을 달아주냐면 해는 정수였어요 라는 이런 조건을 달아준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xy는 3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1.1분의 1.1 곱하기 1.1분의 3 이런 건 안 되지. 이런 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건 싹 다 안 되고 되는 게 뭐밖에 없어? 1이랑 3이랑 3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밖에 없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해에다 조건을 달아주면서 여기는 얘 해 개수를 대폭 줄여서 필요한 것들만 땅땅땅땅땅땅 골라내는 형태, 그런 걸 가지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수 조건, 그러니까 이런 부정방정식이 있었을 때 거기 정수 조건이 있었다면은 여기는 얘랑 곱한 결과가 여기는 얘가 되니까 여기는 얘의 약수로서 얘랑 얘네들을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얘의 약수는 당연히 유한계가 있으니까 이 해의 개수는 유한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는 그 개념 자체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은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정수 m 값이랑 두 근을 구해주세요라고 줬어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뭘 해볼 거냐면 여기는 얘 판별식을 넣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 여기서는 4분의 d 공식을 넣어보자. 일단 어떻게 접근해 볼 거냐면 실수면은 정수니까 일단 실근을 가질 조건을 먼저 써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는 m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요. 그래서 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에 뭐가 돼요? 플러스 4m에다가 마이너스 2. 뭐야 이게? 0보다 커 나왔다. 그죠?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하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m 값 중에서 m은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부등식을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오케이? 우리 여기 있는 얘는 뭘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라고 하는 여기는 얘 방정식의 근을 먼저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얘는 a분의 2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다? 얘 반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2라는 거랑 2 마이너스 루트 2가 여기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해는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2 플러스 루트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1. 얼마 1.414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실제로 0.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3. 얼마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x가 아니라 m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m이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어? 1과 2와 3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계산해보고 2를 집어넣어보고 계산해보고 3을 집어넣어보고 계산해보고 실제로 걔가 다 정수근을 갖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제한시켜버려.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해도 일단 그 중에서는 정수가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실수인 얘네들이 전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저 중에서 정수가 되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판별식까지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따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을 집어넣어. 그럼 얘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3, 6 마이너스 6x 1 넣은 거니까 더하기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2랑 4랑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얘는 2와 4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m이 1일 땐 되는 거 맞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m이 2였을 때 상황 볼까요? 얘가 2였을 때는 얘가 2면은 4, 8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예요 이게? 8, 14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근을 갖는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근해 공식 써보면 당연히 유리수근, 무리수근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3도 한번 집어넣어 보고 3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 10.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18 플러스니까 플러스 24 이렇게 되나요? 인수분해 되니? 되네. 이거 4랑 6으로 또 되네. 그지? 그래서 얘는 4랑 6 이렇게. 그러면 얘는 m이 1이었을 때는 근이 2랑 4입니다. 그 다음에 m이 3이었을 때는 근이 4랑 6입니다.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정수근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 주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먼저 근의 그 m값의 범위를 제한해 주고 그 안에서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하나씩 노가다 떼어서 접근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런 건 어떨까? 요런 걸로 요거 한번 해볼까? 너희가 이거 한번 해보자.
자, 같이 볼게요. 일단 정수근을 가지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가 정수근을 가지도록 하는 m값을 정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은 판별식을 먼저 써볼 거야. 판별식은 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m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0과 같거나 같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m제곱이라고 하는 게 지금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따로 저거 풀지 않아도 여기서 가능한 m값이 0 아니면 다시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이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야. 정수 중에서는 그지? 이렇게 놓고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 그다음 0이죠. 는 0. 그럼 여기 얘는 0과 마이너스 1 두 개 갖는 거 괜찮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얘보다 0 넣은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1 두 개 갖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얘는 0과 1 이렇게 가. 다 정수근 같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맞는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다. 맞상? 됐죠?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가 일단은 여기서는 뭘 쓸 거냐면 부정방정식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부정방정식. 오케이? 잘 봐봐. 일단 여기는 이게 두 근 알파와 베타입니다. 근은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각각 정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거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알파 베타가 뭐가 되니? 여기 얘가 m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얘들아 두 개를 가지고 일단 내가 정수 조건을 가지고 풀 거잖아. 정수 조건을 풀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생각해 봐. 현재 상황은 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알파, 베타, m. 그죠? 식 몇 개이니? 2개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졌단 말이야. 부정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다 정수 조건이니까 여기서 나는 m을 소거할 겁니다. m을 그러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m을 소거할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야? 문자 2개, 식 하나.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이런 부정방정식이다. 그죠? 얘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곱하기 꼴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하나의 정수가 됩니다.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억지로 여기다 더하기 1을 할 거고 더하기 1을 할 거야,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 더하기 1을 했고 더하기 1을 했어. 이유가 뭘까? 일단 여기 있는 얘가 어떤 형태가 되고 싶다고? 모 곱하기 모 형태가 되고 싶다고. 그지? 모 곱하기 모 이런 형태가 되고 싶어.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얘가 당연하게도 알파 더하기 1에다가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더하기 1을 한 거고 더하기 1을 한 거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3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정수고 정수니까 여기는 얘가 3일 때 1이고 1일 때 3이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적인 회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가 뭐일 때? 2였을 때 베타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알파가 0이었을 때는 베타가 2가 되겠네요. 알파가 마이너스 4였을 때는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2였을 때 베타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죠? 그랬을 때 m값이 궁금했던 거니까 이런 상황의 두 개의 합은 뭐야? 2잖아. 그지? 여기가 2가 된다면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m값은 마이너스. 됐나요? 곱하기로 가도 괜찮아요.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지. 어차피 순서 바뀐 거니까 상관없을 거야. 요거 두 개는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게끔 m값은 뭐가 된다? 7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부정방정식을 이용해서 정수 조건의 정수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거는 소개 안 했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뭔가의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소개 안 하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그건 똑같아요. 어차피. 거기는 걔도 그냥 걔가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어를 이용해서 푸는 거. 어차피 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푸는 거라서 그건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7번 문제랑
요 문제랑 차이가 뭘까? 왜 이 문제는 얘들아, 왜 이 문제는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었어? 여기는 얘는 왜 이렇게 놓고 풀었을까? 그러니까 풀이가 똑같은 m이 있고요. m이 있고 똑같이 m이 있고 그지? 두 근이 모두 정수근. 얘도 그럼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해 놓고 풀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m값을 직접 내가 정수 m값을 구하는 식으로 풀었고요.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이렇게 합이랑 곱을 가지고 소거해가지고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어. 그럼 왜 어떤 문제는 저렇게 풀고 어떤 문제는 저렇게 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풀이가 가능하려면 있잖아 m이 굉장히 손쉽게 뭐가 돼야 돼? 소거가 돼야 돼. 그러니까 m에 대한 1차식, m에 대한 1차식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니? 근데 앞에 문제는 어때? 여기는 m에 대한 두근의 합은 m이잖아. 두근의 곱이 뭐야? m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식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고 m이 되고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m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소구하겠다고 내가 m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1이 굉장히 커지지. 굉장히 끔찍해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저기서는 저렇게 안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문제에서는 그럼 그렇게 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풀면 안 되나요? 한번 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 판별식은 m-1 전체 뭐야? 제곱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잖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m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요? m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m 플러스 1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얘가 지금 바깥쪽이란 말이야. 크다 쪽이니까 바깥쪽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얘가 근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이랑 이쪽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m 값이 어때? 개만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아까처럼 몇 개 딱 정수 m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만 딱 놓고 그렇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또 그렇게는 풀 수가 없었던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봐봐. 근의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풉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2번은 안 했지. 2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1번이랑 3번만 너희가 정확하게 해결해낼 수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뭘 1번으로 풀 건지 뭘 2번, 3번으로 풀 건지. 일단은 상황을 보고 식을 보고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는 일단은 뭐 하면 안 되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소거해봐야 식이 되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럼 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야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근데 여긴 얘가 이렇게 1차식 이렇게 여기도 1차식 여기도 A에 대한 1차식 A 값이 정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굳이 내가 판별식을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만들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그러니까 요 두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해놓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돼요? 2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2a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얘 대신에 그냥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예요.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더하기 1을 할 거고 더하기 1을 할 거야. 그래야 여기는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로 뭐가 될 테니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 값이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5가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5가 되고 그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총 몇 개? 총 4가지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거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같은 경우로 A가 나올 거고 요거 두 개는 같은 상황으로 A가 나오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값이 뭐야? 6, 베타 값은 2. 요거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8이 2A가 된다는 소리니까 A 값은 뭐가 돼요? 4가 돼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려면 알파 값이 뭐야? 알파 값이 마이너스 4인가요? 베타 값은 0이면 되겠네. 두 개 더한 게 2A였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두 번째 A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 정수 조건의 방정식을 정수근에 가는 방정식을 접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테마라고 부를 수 있는 실근의 부호. 자, 여기다가 있잖아. 별표를 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쳐주세요. 알겠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활용이 많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개념은 나중에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도 확장돼서 넘어가게 될 거야. 오케이?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 어떤 느낌인지 먼저 한번 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9-8번 문제야. 바로 그냥 문제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만들어진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2차 방정식 여기 있는 얘의 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두 근이 모두 무슨 수? 양수입니다. 이런 문제였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 다시 그냥 단순하게 딱 이렇게 놨어. 그냥 선생님 개념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딱 이렇게 줬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너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사실 되게 단순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근 구할 수 있지. 왜? 우리는 무작위의 공식, 근의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근의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2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인가요?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2분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도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으니까 얘도 양수가 되고 여기는 얘도 양수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 풀고 이거 풀어주면은 그지? 이거랑 이거 다 풀어주면은 해결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어때? 끔찍하죠. 그지? 얘를 가지고 이 부등식을 풀려니까 어때? 끔찍해져요. 이유는 뭘까? 일단 근의 공식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사실 되게 불편한 공식 중에 하나거든.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은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일단 이 근을 직접 구해서 걔가 양수입니다. 근을 구해서 거긴 걔가 양수입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 어때? 빡센 것 같아서. 그죠?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거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할 거야. 이렇게 먼저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오케이? 알파가 양수, 베타가 양수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걸 각각 이렇게 하나씩 풀려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치라는 게, 얘들아, 동치라는 개념을 알고 있나요? 동치라고 하는 거 들어가니?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조건이 완벽하게 같은 조건이라면 그 두 개의 조건을 동치라고 불러요. 수학 하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학학까지 들은 친구들이 이 동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5예요. 이렇게 준 이 조건이나 a 더하기 5가 예를 들어서 뭐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7이 된다.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은 어때? 완벽하게 같은 조건이지. 이 조건이랑 이 조건 똑같은 조건이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풀든 아니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더 쉽게 a는 2예요. 이렇게 만들어 풀든 얘랑 얘는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야. 나한테 똑같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똑같은 그 동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 건데요. 봐봐. 우리가 A라는 수가 양수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수가 양수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랑 동치인 조건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거든. 두 개가 모두 양수예요를 내가 지금 판단하고 싶은데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합과 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어져 있는 이 정보를, 이 조건을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가 돼야 되고 알파 베타도 양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됐나요?
일단은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가 될 거고 알파 베타도 양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봐봐. 이렇게 가는 건 성립했어. 이거이면 이거가 된다라는 건 괜찮아. 그럼 반대로 이거였을 때도 이거가 성립하나요? 이거였을 때도 이거가 성립한다면 이건 동치라고 말해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봐봐. 여기서 자, 이거 두 근의 합이 양수라는 거는 둘 다 양수라는 걸 내포하고 있진 않잖아. 그치? 하나가 막 5였어. 하나가 마이너스 2였어. 두 개 더해도 양수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뭘 의미하고 있나요? 이거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아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곱한 게 양수예요라는 개념은 부호가 같아요라는 뜻이거든. 이게 음수라는 거는 부호가 달라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양수였다는 건 부호가 같아요 이런 뜻인데 부호 같은 거 두 개를 더해봤더니 양수래요 라고 한다면 두 개는 다 양수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이 합쳐지면은 둘 다 양수예요 라는 이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A랑 B가 실수였을 때 A가 양수고 B가 양수예요. 이거랑 완벽하게 동치인 개념이 뭐냐면 A 더하기 B가 양수고요. A, B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건 두 개 완벽하게 동치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대신에 나는 이 조건으로 활용해도 괜찮다는 소리고 이 조건 대신에 이렇게 활용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2차 방정식의 근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차이가 생기지. 왜냐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수고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허수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보통 근을 가지면 켤레근을 갖기 때문에 켤레근, 허근을 가지고 두 개를 더했는데 그 두 개가 켤레 복소수였어 라고 한다면 두 개는 더한 게 뭐야? 양수.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곱한 게 실수가 되니까 양수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가 양수예요, 베타가 양수예요. 여기는 이 조건이랑 요거랑 완벽하게 동치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알파가 양수예요는 이미 실수예요를 내포하고 있지. 이해되니? 알파가 그러니까 허수는 크기 비교를 못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허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이미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요 조건까지 하나 추가가 된다면 두 근의 부호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는 완전히 동치인 개념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근을 직접 다 구해가지고 걔가 양수고 걔가 양수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편할까? 얘가 편할까? 아니면은 두 근의 합 쉽게 구하고 두 근의 곱 쉽게 구하고 판별식 쉽게 구해서 얘네들이 다 양수예요를 가지고 푸는 게 편할까? 당연히 후자가 편해진다는 개념이야. 이해돼요? 직접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근데 얘랑 보니까 동치인 개념이니까 두 개의 실근이 다 양수예요 라는 조건은 이 조건으로 우리는 대체해서 사용하자. 이런 개념이 실근의 부호 개념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 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죠. 양수였으면 좋겠어. 1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얘는 m 더하기 5가 되는데 걔도 양수였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판별식은 뭐야? m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이 될 텐데 거기는 걔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 가지고 해당하는 m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지. 그죠? 아까 뭐 하는 것보다 직접 근 구해서 걔네들이 각각 양수예요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푸는 게 실근의 부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봐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해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알파 베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랑 완벽하게 동치입니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다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두 개는 서로 동치인 개념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은 앞으로 이 조건을 갖다 쓰기로 합시다. 이게 더 편할 테니까. 이해되나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알파도 음수고요. 베타도 음수예요. 나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어요.
일단 두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음수니까 두 개 더하면 음수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음수니까 양수가 될 거야. 이런 조건 만들 수 있잖아. 됐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얘를 가지고 얘를 과연 만들 수 있나요? 이걸 또 생각해 봐야겠지? 됐나요? 일단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라는 뜻이라고 했어. 그지? 부호가 같은데 더해봤더니 음수래. 아, 둘 다 음수구나.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러다 여기다 판별식 조건은 당연히 하나 추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긴 얘가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 됩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야. 됐나요? 다음,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알파가 양수면 베타가 음수였으면 좋겠고, 또는 알파가 음수라면 베타가 양수였으면 좋겠어. 이거랑 동치인 개념은 알파 베타가 음수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랬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요. 이런 뜻이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판별식이 필요 없나요? 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다 판별식 달고 있는데 얘는 판별식을 안 달고 있어. 그죠? 왜 필요 없을까? 판별식이라는 걸 써주면 걔는 b제곱 마이너스 뭐야? 4ac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 얘는 a분의 뭐야? c잖아. 그게 음수라는 뜻은 a와 c의 부호가 달라요.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것도 음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이만큼이 양수가 될 거고, b제곱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두근의 곱이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써도 되지만 어차피 중복되는 개념, 중복되는 조건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판별식 빼버리고 요렇게만 접근해주면 얘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있잖아. 3번을 기준으로 첫 번째 음근이 있다는 소리고, 그지? 그다음에 양근이 있다는 소리인데, 음근의 절대값이랑 양근을 한번 비교해 보자 우리. 음근의 절대값이랑 양근을 비교해 보자. 총 3번 음근의 절대값이랑 양근을 비교해. 그래서 양근이 더 커요, 같아요. 양근이 더 작아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자. 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 알파, 베타는 음수예요, 알파, 베타는 음수예요를 달고 갈 텐데, 여기서 양근이랑 음근의 절대값이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긴 얘가 0이었고요, 여긴 얘가 만약에 5였어요, 여긴 얘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그럼 얘의 절대값은 얼마?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비교해서 얘가 더 길어요를 뜻하는 거고요. 그 길이가 같아요를 뜻하는 거고, 얘는 이쪽의 길이가 더 길었어요를 뜻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조건 하나 추가시켜주면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겠구나.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겠구나.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겠구나 라는 조건이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더하면 당연히 이쪽이 더 길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양수 쪽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거. 여기는 얘 절대값과 얘 절대값이 같았다면 두 개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던 거고, 음근의 절대값이랑 양근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면 당연히 두 개 더했을 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그런데 요런 조건을 추가로 달아줬어요 라고 한다면 걔는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잡아주세요, 얘들아. 이거 있잖아,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수학 하에도 나오고요, 수학 1에도 나오고, 수학 2에도 나오고, 확통에도 나오고, 미적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뭔가 어떤 새로운 단원을 배웠어. 어떤 단원을 배웠어. 새로운 단원을 배웠다. 그 단원에서 뭔가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 그 치환된 결과가 2차식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치환된 결과가 2차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유리식, 무리식 이런 거 배우거든. 거기서도 뭐 치환을 하면 갑자기 2차식으로 나와버리고,
수학 하에서. 그 다음에 수학 원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치환을 하면 2차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뒤쪽으로 더 넘어가 3차식, 4차식 이런 것들이 치환을 하면 막 2차식이 나와. 더 넘어가서 막 이제 미적분까지 넘어가도 다 똑같아. 계속 이게 치환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요 2차 방정 이거 2차식을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은 2차 방정식으로 할 거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해석할 건데 거기 있는 걔네에 대한 근의 정보로서 두 개가 다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여기 있는 이 개념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거든. 근데 이 개념을 놓치고 있어. 두 근이 양수라고 하는데 그냥 두 근을 각각 구해서 걔가 양수예요, 걔가 양수예요 이렇게 써버리면 그거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면 얘는 각각 양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했었어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이 개념의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잖아. 이게 개념의 이름이란 말이야. 누구 가지고 하고 있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들의 부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두 근이 모두 다 양수, 두 근이 모두 다 음수, 아니면 한 근 양수, 한 근 음수. 이렇게 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거에 대한 해결 전략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선생님은 지금 충분히 시켜줬다고 생각이 들어. 알았지? 너희들은 이제 뭘 해야겠어? 여기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꼭꼭꼭꼭 집어넣어 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라는 조건들을 각각 이렇게 변형해서 쓸 겁니다. 왜? 이게 더 뭐하니까? 편하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개념을 새로 배울 때는 그 개념을 왜 배우는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막 너희가 수학 1을 배워, 그래서 막 수열을 배워, 시그마를 배워. 그런데 시그마라는 기호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기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개념은 너희들을 다 편하게 만들려고.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얘들아? 나머지 정리가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이었지. 거기는 걔는 왜 나온 개념이야?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개념이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궁금했다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이제부터 굳이 쓰지 마라.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냥 여기는 얘 나머지는 fa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놓고 넘어가면 된다. 그걸 활용하면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개념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점점 넓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 개념들을 하나씩 소중하게 꼭꼭꼭 다 담아놓고 있어야 돼. 그냥 그때 보고서는 잊어버리고 그때 보고 잊어버리고 이런 느낌이면 안 돼. 선생님이 어젠가 그 고3 되는 학생 그 상담을 했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문제였냐면 개념을 다 이해하고 완전히 내게 된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그 개념을 까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얘들아 너희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한 번 딱 보면은 외워지지. 그러니까 한 번 외우면 제대로 외우면 그게 외워지잖아, 그지? 그 순간에 외워져.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또 어때? 까먹죠. 그럼 너희의 선택은 뭐야? 다시 외우지. 다시 집어넣습니다, 머리에. 오케이?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내게 되지. 됐어?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고 익숙할수록 다 내게 된단 말이야. 영어 단어도 그런데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더 복잡하잖아. 단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 하나의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해됐다고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된 거랑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상태가 된 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야. 머릿속에 꼭꼭꼭꼭 집어넣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왜?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그 개념을 내가 집어넣기 편한 형태로 뭐 해주세요? 필기를 하잖아, 우리가 보통. 필기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보지. 왜 보는 거야? 아니, 왜 필기를 하니? 그거부터 생각해봐. 왜 필기를 해? 나중에 다시 보려고. 왜 나중에 다시 보려고? 내 머리를 못 믿으니까. 그죠? 나중에 다시 봐서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 실근의 부호라는 이 개념은 되게 뜬금없이 가끔가다 한 번씩 튀어나와가지고 너희들 되게 괴롭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안 들어있으면 나중에 가서 수학 1은 어려워요. 수학 2는 어려워요. 이러고 있어.
수학 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웠던 건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건데. 알겠죠? 수학 상, 수학 하 개념을 배우면서 너희는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집어넣고 까먹으면 또 집어넣고 까먹으면 또 집어넣고 이 작업을 계속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다가도 있잖아. 너희가 단순하게 문제를 막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한다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봐. 내가 어떤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혹은 완전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단순하게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분명히 실근의 부호 개념을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실근의 부호 개념을 썼는데 그걸 내가 놓쳤어.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건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부족한 거는 계속 메워가야 됩니다. 알겠죠? 끊임없이 복습하고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수학은 진짜 특이하게 다른 모든 과목에 비해서 수포자가 정말 많지. 영포자보다는 수포자가 많지. 이유가 뭘까? 그 앞에 있던 그 개념들을 계속해서 활용하거든. 계속 뒤로 가도 어차피 계속 그거 가지고 활용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구멍이 빵 생겨버리면 그 구멍을 메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정말. 그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하는 거는 그 구멍 없이 그냥 하나하나 탄탄하게 개념을 잡고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머리에 당연히 한계가 있지. 다 모든 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되고 기억되지는 않잖아. 그지?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개념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제대로 익혀주세요. 개념을 정확하게 잘 잡고 가면은 괜찮아요. 할만해. 수학이 되게 편합니다. 오케이? 근데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시는 안 들으려고 그냥 문제만 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러니까 영어 단어 이렇게 단어장을 전혀 활용 안 하고 영어 공부를 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냥 맨날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하나씩 이건 저 단어였어, 저건 저 단어였어 이렇게만 해놓고서는 하기는 쉽지 않잖아. 그죠? 단어장 같은 걸 활용하잖아. 마찬가지야. 너희가 개념 노트 같은 걸 하나 써요. 썼으면 좋겠었어, 사실은. 하나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어. 머릿속에 잘 정리할 수 있게끔 너희 나름대로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복습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사실 CR도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념 노트를 쓰라고 선생님이 10년 내내 지금 강조하고 있었어, 사실은. 근데 한 7년째부터 포기했습니다. 안 써. 정말로 안 써요. 귀찮거든. 되게 귀찮거든. 그지? 그리고 개념 공부하는 시간이 막 아깝다고 막 느끼는 것 같은데 아깝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개념이 딱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봐봐, 문제를 딱 보고서 지금 이 개념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놨잖아. 지금은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있잖아. 이거 가지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고 A가 음수고 그 다음에 B가 양수라고 줬어요, 나한테. 그때 실근의 부호를 조사해달래 라고 준 거야. 두 근의 부호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실근의 부호 개념이구나. 일단 두 근의 합을 먼저 봐야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네. 근데 A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겠네. 두 근의 합은 양수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양수네.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양수니까 얘는 두 근 모두 다 양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념이 딱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되게 쉽게 이해하고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개념이 안 잡혀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왜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왜 이런 조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도 전혀 모른 채 단순하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랬었어.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개념을 정확하게 딱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풀이가 되는 거야. 너무 쉬운 풀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저번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잔소리 안 하기로 했는데, 그죠? 잔소리 안 하기. 이 버릇은 참,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만 할게.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데 응용이 안 돼요라고 하는 건 선생님 생각 말이 안 돼요. 정말로 말이 안 돼요. 개념을 제대로 안 잡았다는 뜻입니다.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풀라고 다시 뭐라고 두 근의 부호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판별식을 조사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판별식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조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그거 가지고 근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익히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럼 문제풀이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9-8번 문제. 아까 했었죠.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이번 두근이 모두 음수 한번 해보자. 자, 두근이 모두 음수래요 라고 하면은, 이거 실근의 부호 둘 다 음수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세 개를 만족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다시 한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여긴 얘가 음수.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m 플러스 5. 여긴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고. 일단 요거 먼저 좀 정리해보자. 넘어가니까 m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넘어가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 5보다 커요가 되니까 요거 가지고 일단은 m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나 나온다. 그지? 됐죠? 그리고 나서 판별식 조건 쓸 거예요. 판별식 조건은 m 플러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는 m 제곱 마이너스 16이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은 거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풀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 잡아주고 요렇게랑 요렇게랑 요렇게니까 여기네, 그치? 겹치는 게. 그래서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2번 문제 답이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요거는 이제 연립 부등식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는 이 부등식, 2차 부등식 자연스럽게 요거 해결하는 거는 잠깐만 일단 뭐 해달라? 외워달라라고 얘기했었죠. 요거대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됩니다. 알겠지? 이런 느낌이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더 쉽겠지.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럼 끝났지 그냥. 얘가 음수면 되는 거야. 그냥 m 값은 마이너스 5가 작으면 돼. 이게 3번 문제 답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자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너희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쓰는 것들은 뭐야? 그냥 단순한 계산들. 그죠? 처음에 개념 딱 써놓고서는 그거 가지고 뭔가 식을 하나 만들어놔. 그다음 그거 계산만 하면은 답이야. 그냥 이런 게 수학 문제란 말이야, 사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계산력이랑 개념 요 두 개만 딱 알고 있으면은 사실 수학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알겠지?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래요. 너희가 요거 한번 풀어보자. 일단은 요거만 풀어볼까? 요거 14번. 같이 볼까요?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의 가짐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줄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양수,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양수임을 보여줄 거야. 그죠? 여기서 이거를 보여주세요라는 거는 이거를 보여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저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 두근의 합이래요. 두근의 합은 a-b분의 마이너스 뭐가 돼? 2배의 b-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는 요 범위 때문에 당연히 양수. 여기는 얘는 여기는 요 범위 때문에 요렇게 된 요 범위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그 음수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인 거 보여줬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됐죠? 다음 알파 베타는 뭐예요? a-b분의 c-a가 되는데 여기서는 얘 때문에 양수, 얘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양수. 이것도 보여줬어. 끝. 됐죠? 마지막 판별식. 제위야. 판별식 보자. 자, 판별식은 4분의 D공식 보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B-C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에다가 C-A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양수일 거야. 여기는 얘는 다시 얘 양수일 거야. 얘는 양수일 거야. 그럼 얘 양수고 얘는 양수 빼기 양수니까 아직은 해결이 안 되겠다. 이거 전개해서 다시 좀 정리해 봐야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 얘 같은 경우는 b제곱 마이너스 2bc에다가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ab네요. 됐죠?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뭐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될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진짜 많이 보던 형태죠.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겠다. 이거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해준 거예요. 같을 수 없으니까 문제 조건상. 그래서 양수임을 다 보여줬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 줄 수 있겠네. 그렇죠? 봐봐.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뭐 어렵지 않았을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앞에서 배웠던 개념 또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식의 변형을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해주려면 식을 변형, 그러니까 식을 자유롭게 변형 이거는 다항식 파트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쪽으로 가보자. 다음 문제는 저기는 저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m값 또는 n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네.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음의 실근, 양의 실근 이 절대값 얘가 더 크다잖아. 그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양수가 됐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기는 이 식이 떠올랐으면 이 두 개의 식이 떠올랐으면 개념이 잡혀 있는 거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저게 안 떠올랐으면 실근의 부호가 아직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까지 떠올랐으면 실근의 부호 개념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부등식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두근의 곱은 뭐야?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18 0보다 작아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는 뭐야?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 0보다 커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m의 값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2차 연립 부등식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해결할 수 있겠죠? 요거 해결하는 건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시 배울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건 어때요? 똑같지? 여기는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는 알파 베타가 음수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다 라는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거 부등식과 여기는 방정식 풀어가지고 이거 방정식 먼저 풀어서 근이 두 개 나올 테니까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풀면 답입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지금 배운 개념이 뭐라고요? 실근의 부호. 누구의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해돼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너희들 연립부등식 배우고 나서 함수만 배우고 나서 근의 분리라는 개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확장돼서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뭘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0보다 크다 2개, 0보다 작다 2개, 0보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나중에는 뭐 3보다 큰 2근, 3보다 작은 2근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서 넘어갑니다. 일단 실근의 개념 자체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는 그냥 책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늘 이제 마지막 뭐 할 거냐면 2차 방정식 다 할 거지 2차 함수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를 너희가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는지 2차 함수 그래프를 혹시 못 그리지 않는지 아니면 너무 비효율적으로 그리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고 오늘 우선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봅시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총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일단은 개형을 생각해요. 지금은 개형을 하는 거야. 알았죠? 개형. 다시 그래프에 뭘 한다고요? 개형. 개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말 그대로 계략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얘들아,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뭐지? 함수의 그래프. 이건 수학 하를 배워야 사실 알 수 있는 얘기지. 함수의 그래프의 저기는 수학 하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아직 지금 수학 하를 안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봤을 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y는 뭐뭐뭐 x제곱 더하기 뭐 2x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x랑 y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함수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냥 이 입장에서만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는 요 등호가 있잖아. 요 등호는 얘들아, 방정식의 등호니 아니면은 항등식의 등호니를 생각해보자. 등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 항등식이랑 방정식. 근데 여기는 이 등호는 일단 얘랑 같아요, 달라요? y가 얘인가요? 아니잖아. 얘랑 이미 다른 애잖아, 그지? 근데 같아요라고 썼지. 요거는 뭐야? 같게 해주세요라는 뜻이라고 했고 방정식의 등호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뭐냐면 부정방정식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있고 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함수는 부정방정식의 일종이야. 다시, 함수는 부정방정식의 일종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에 뭐가 있겠어?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해라고 하는 건 x, y 순서상으로 나오겠죠. x가 1이었어. 만약에 x가 1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그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네. 1,0 이렇게 된다. 그지?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야? 5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등등등등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의 해들을 순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서상을 한 땀 한 땀 내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뭘 만들어? 선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개념은 여기는 요 해들을 한 땀 한 땀 한 땀 다 찍어주세요. 모든 점들을 다 하나씩 다 찍어주세요가 원래 제대로 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특징들을 함수별로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좀 분석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그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뭐 x-4예요. 2x-4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y절편이 -4네요. 그 다음 기울기는 2니까 1갈 동안 2씩 올라가면서 이 정도 기울기를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는 이 선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얘의 헤드를 하나하나 다 모아놓은 거고, 거기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숫자를 관찰하고 여기 있는 이 숫자를 관찰했을 때 이 숫자들이 의미하고 있는 뜻이 있잖아.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얘는 기울기를 나타낼 거고 얘는 y절편을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이 자리마다, 여기는 이 개수가 들어갈 자리마다 그 의미들을 너희가 부여를 해서 그 의미대로 외워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그래프는 대충 막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형은 그 특징들만 잘 캐치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 특징들을 난 다 뭐해서 외워서 암기를 해서 그릴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나는 이차함수 못 그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게 그 특징들을 외우지 않았어요랑 똑같거든 그냥. 오케이? 뭐 1차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2차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뭐 그런 것들은 개형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지 않았구나. 개형을 외우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그냥 그 개형을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단순하게 a가 양수였을 때는 쓱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쓱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그냥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고, a가 음수였으면 그냥 이렇게 생긴 뭐가 그려져?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야. 당연히 제일 꼭지점은 0,0, 꼭지점은 0,0. 대칭축은 x는 0, 대칭축은 x는 0. 이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들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뭘 하면 평행 이동을 하면 걔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축방으로 n만큼 y축방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저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잖아 우리. 그죠?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 형태는 표준형인데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 당연히 x축방으로 얼만큼 m만큼 이동을 할 거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n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저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똑같은 그 모양을 이렇게 이동해서 m,n이 뭐가 되게 꼭지점이 되게 m,n이 꼭지점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이런 형태 표준형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만 좀 부탁을 할게. 이제부터 있잖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정말로 쓸데없이 정말로 아무짝에 쓸모없이 x축과 y축은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 다시 얘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딱 뭐만 찍어 꼭지점만 딱딱 찍어주고 그거에 맞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만 관찰하면 된다는 소리야? 꼭지점 m,n 관찰하면 되고 여기서 a, 여기는 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얘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봐봐. 우리한테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 x축, y축을 열심히 딱 그려주고요. 하나씩 1, 2, 3, 4, 5, 6, 7, 8, 9, 10 아 이거 10이야. 1, 2, 3, 4, 5 제가 마이너스 5네요. 여기 잡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그립니다. 제발 이렇게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 그리는 거 습관되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싫어져요. 그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그냥 딱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아 여기 있는 얘가 뭐구나? 10,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그리면 끝이란 말이야.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겠어? 최고차항계수가 뭐니까? 2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였으면 이렇게 그렸겠지?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은 그리지 마세요. 필요 없을 때. 근데 필요하면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지 필요 없는데 굳이 그려서 괜히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언제 필요하냐? X축과의 그 이차함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Y절편이 궁금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럴 때는 Y축 그려주는 거고 X축 그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필요할 때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10, 마이너스 5야.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끝이다. 알았죠? 그리지 마. 요것만 그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데 너무 애쓰지 말란 소리예요. 어차피 개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략적인 형태거든.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걔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3에다가 뭐 x 마이너스 20의 제곱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500 이렇게 할까? 그럼 이거는 20개 찍을 거고 이거 500개 찍을 거 아니잖아 우리 그지? 맞아요? 딱 보고 나서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여긴 얘가 20, 뭐야?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야 라고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걸로 끝내요. 충분히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것도 막 이렇게 넓게 그려야 되나? 아니 좁게 그려야 되나? 아니 뭐 어떻게 그려야 되나? 고민하지 마. 그냥 그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대충 그리면 돼. 포물선이라고 하는 도형은 얘들아 포물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도형이거든.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도 도형이잖아.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원은 전부 다 뭐야? 닮음이죠. 그죠? 그냥 확대하고 축소하면 충분히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원이잖아. 직선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전만 해도 얘는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지.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이렇게 뾰족한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넙대대한 포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포물선이랑 이 포물선은 닮음이에요. 웃으면 닮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만 이렇게 봐봐. 여기.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여기는 얘를 한없이 올라가잖아? 그럼 그 얘를 축소한 게 여기는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은 다 닮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도 괜찮다는 소리야. 나는 어차피 X축이랑 Y축을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안 그리겠다는 강인한 의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말 나는 열심히 그리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진짜 대충 그릴 거야. 개형이니까 계략적으로 그릴 거야 라는 의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함수에서 해석이 가능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려고 너무 그렇게 크게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했던 표준형은 그냥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 그냥 요게 다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나중에 어떤 직선과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X축과의 관계 혹은 Y축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필요에 따라서 X축이나 Y축을 추가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그리는 건 이렇게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준형을 이렇게 전개한 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르잖아. 표준형을 전개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를 우리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그럼 일반형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선 단순하게 딱 뭐만 그릴 거냐면 대칭축 하나만 그려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대칭축 하나만 그려주세요. 이 선 하나만 그려달라는 소리야. 그 선의 위치가 뭐가 돼요? 우리 대칭축 방정식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외워주세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여기는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잖아? 그럼 여기는 m 값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에 여기는 이 선을 이렇게 그은 게 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방정식은 x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려요. 다 그렸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거 잡아주고 그려요. 다 그렸네요.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X축이랑 Y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축을 그리는 거야. 대칭축을 그려놓고 걔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둘 중에 하나로 그려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그게 2차 함수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y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있었어. 그럼 요거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일단 대칭축이 뭐가 될까? x는 2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만 그리면 됩니다. 더 이상 노력하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X축이 어디 있는지 Y축이 어디 있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면 그걸로 끝. 됐나요? 그냥 편하게 그리라는 소리야. 왜냐면 편하게 그려야 자주 그리고 자주 그려야 이용이 편해져요. 익숙해집니다.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편하게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형 방정식 저렇게 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줬을 때 일단 제일 먼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먼저 구해놓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일반형을 다시 한번 또 인수분해한 형태가 있어요. 인수분해한 형태. 절편형. 이거는 사실 정식 용어는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붙여놓은 겁니다. 오케이? 저 인수분해를 해놓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게 x 절편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알파, 0과 베타, 0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절편들을 준 거다라고 해서 x 절편들을 준 거다라고 해서 절편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때에 따라 선생님이 그냥 인수분해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얘가 더 짧으니까 이렇게 그냥 부르기로 했어요. 너희도 그냥 절편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됐죠? 그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이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들아? 이때는 x축이 필요하겠죠. 왜? x 절편을 준 거니까. 그죠? x 절편을 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x축이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래서 x축 잡아놓고 거기다가 알파, 베타 딱딱 찍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끝. 됐습니다. 다시 a가 음수였을 때 어때? x축 잡아놓고 알파, 베타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쓱 그려주세요. 이게 다 그린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너무나 큰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딱 잡아주고 마이너스 1 잡아주고 3 잡아준 다음에 최고점에서 음순에 다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편하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표준형과 일반형과 절편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포인트들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릴 거야?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거고요. A가 음수면 무조건 위로 볼록으로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형태에 따라서 일반형을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꾼 거,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일반형으로 바꾼 거, 이거 형태 변형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변형해서 그리거든. 그죠? 이 형태를 이렇게 변형해서 그리거든. 근데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그냥 이 자체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쟤랑 다르잖아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x는 m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여기 있는 얘 y좌표도 아직 안 구했어. 걔는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 y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이 대칭축을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는데 대칭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대칭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봐봐.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 문제를 바라본다면 최대 최소 문제를 바라. 그러니까 봐봐. x의 범위가 예를 들어 3에서부터 5 사이에요 라고 생각했을 때 y는 2x-4가 있었어요. 여기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에서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중학교의 우리들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었더니 6-4는 2가 되네. 5를 집어넣었더니 10-4는 6이 되네. 얘가 작고 얘가 크니까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을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순간이 언제부터? 2차 함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얘가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y는 -2x 플러스 1이 있었어. 범위는 똑같아. 3을 집어넣어요. -6 더하기 1이고 5를 집어넣으면 -10 더하기 1이야. -9가 되고 -5가 되니까 여긴 얘가 더 작아. 얘가 최소값. 여긴 얘가 더 커. 얘가 최대값. 이렇게 풀었던 게 이제는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통했던 이유는 뭘까? 얘는 직선이었거든. 직선이라는 건 뭐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이렇게 범위를 잘라가지고 x의 범위가 이만큼이었어. 그러니까 난 이 함수에서 내가 생각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 끝점에서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면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최대값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2차 함수부터는 뭐가 안 통해? 이런 게 안 통해. 이유가 뭘까? 대칭축 때문에 그래요. 대칭축 때문에. 이 대칭축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포인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버렸다. 여긴 얘가 아까 3이었어. 얘가 5였어 라고 생각해봐. x의 범위가 이만큼이었다면 실제 그래프 중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에서 여기까지만 달아보겠다는 소린데, 이 중에 최대값은 당연히 5를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오고요. 최소값이 3을 집어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대칭축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가 제일 밑에 있는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최대 최소는 이 그래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니까.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최소가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소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뭐 때문에? 대칭축 때문에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어버리니까 계속 증가만 하던 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꼭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그걸 판단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야? 여기는 대칭축이 되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릴 땐 당연히 뭘 알아야 돼? 대칭축의 방정식은 알아야 돼요. 얘가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너무 쉽죠? 얘는 그냥 뭐야? x는 m입니다. 이게 대칭축이잖아요. 맞아요? 되니?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x는 뭐예요? 2분의 a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지. 얘랑 얘 뭐야? 평균. 중점. 이해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였으니까 얘들아? a분의 마이너스 b였잖아.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마이너스 b였으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증명할 수도 있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칭축, 여기서 대칭축, 여기서 대칭축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져. 오케이? 근데 그 대칭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아니면 절편형이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대칭축, 축의 방정식은 자연스럽게 구해낼 정도로 연습을 해놨으면 좋겠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차 함수 그릴 때 다른 거 다 몰라. X축, Y축 그리지 마. X축, Y축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리는 거야? 대칭축 그리는 거야. 알겠죠? 다시 X축, Y축 그리는 게 아니라 대칭축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래야 그래프에 대한 특성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개념. 그래서 방정식 여태 열심히 배웠잖아. 왜 배웠어? 함수 해석하려고 배웠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방정식이랑 함수의 관계를 열심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